폭염, 폭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폭염이나 폭우로 일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 때만이라도 기후 시력급여 70%라도 보전해서 조금 생계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간 노동이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적게 일하는 것, 다시 말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강원주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시리즈 중 하나로 기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현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숙견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매년 이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폭염과 폭우가 노동자들의 현장도 위협하고 있는데,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일터의 노동 환경은 어떻게 좀 변해왔고, 또 노동자들은 어떤 위협을 받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아침부터 덥잖아요. 근데 이제 한낮에 그 더위에 안 그래도 그런 게 없어도 힘든 일을 그 더위에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이 실내에서 일을 하는 특히 물류 노동자 그리고 급식 노동자들은 열과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물류센터나 이런 데에 냉방 장치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은 엄청 힘든데 그 내적인 열도 있는 데다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덥고, 더군다나 폭우 전에 있는 그 습도, 이 습기 때문에도 너무 더워서 엄청 많은 힘듦을 좀 고소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되게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배달 노동자 그리고 이제 택배, 물류 노동자들은 바깥에서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 폭우나 이런 게 오면 휩쓸림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신 것 같고요.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이 그 자체도 힘들지만 폭염, 폭우, 습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현장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일로 인해서 가로 사의 위험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장에 뭐 제조 현장이나 그런 데는 뭐 최근에 아리셀 그 참 사건도 있었는데 되게 많은 위험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 물질이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못할 경우에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주 한 대형마트 외부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냉방시설도 없는 곳에서 온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지난해 여름 대전에서도 한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당시 체온은 41도였습니다. 의사는 온몸이 익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진 경북 경산에서 한 40대 여성이 밤사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 실종자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그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부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 작업 중지권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기후 위기 문제로 인해서 폭염, 폭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이 급박한 건강의 위험이나 아니면 급박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렇게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작업 중지권을 사용해서 이 위험한 노동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이제 건강 그리고 이제 안전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조금 그러한 작업 중지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부의 가이드 지침에 의하면 폭염 경보나 폭염주의보일 때 현장에서 특히나 폭염이 있는 그 시간에 휴식 시간을 얼마 이상은 줘라. 뭐 10%, 뭐 15%, 20%를 줘서 중간에 일을 쉬게끔 그렇게 하는 가이드를 계속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할 경우에 뭔가 사업주의 벌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로 있는 건 거예요.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있는 권리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의 노동자가 이 작업 중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온도나 습도나 일이 너무 힘들 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거를 좀 멈추기 위해서 작업 중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작업 중지권 좀 집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 노동조합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노안 담당하시는 간부가 좀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등등의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일부 사업장의 단체 협약상에서는 노동조합이나 대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뭐 간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단체 협약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은 있지만, 이것도 노사의 힘의 역관계 속에서 밀리거나 그럴 때는 쉽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고려나 이런 것이 조금은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몇 번의 사례로 이 작업 중지로 인해서 작업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기업 측에서는 이게 업무 방해 형태로 하면서 이 개개인의 노동자에게 뭐 이 소송을 건다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매긴다거나 이런 것들의 사례도 몇 번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실제로는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급류에 휩쓸려 가신 그 실종되신 노동자분이 비가 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스스로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배달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측에 좀 요구하고 작업 중지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작업 중지권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례 말고 또 현장에서 좀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좀 이런 문제가 있다라거나 하는 곳들도 있을까요? 사실 특히 플랫폼 노동,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뭐 특고 노동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매여져 있지가 않고 주로 이제 플랫폼에 기반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기후 위기에서의 영향이 되게 많으신데, 뭐 대표적으로 폭우 그리고 폭염 때 또 엄청 많이 배달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시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폭염 때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위험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뭐 라이더 유니온 노조에서는 폭염 때 너무 더울 때는 작업 좀 멈추고 싶다. 근데
그 멈출 수 있으려면은 그 멈춘 시간에 관련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전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냥 일을 안 할 뿐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제 요구했던 거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후 실업 급여.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의사로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폭염이나 폭우로 일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된 거에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금 고용보험에서 주잖아요. 라이더 유니온들도 다 고용보험은 들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런 시기 때만이라도 기후 실업급여 70%라도 보전해서 노동자가 좀 요럴 때는 일을 좀 안 해도 조금 생계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도 너무 동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이제 오셔가지고 이 단시간에 일을 하고 가셔야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작업이 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아니 폭염 기간 때 일을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의 보전을 못 받을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라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보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좀 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면서 이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체제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제 체제의 문제가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기계를 가동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게끔 하고 그래야 이분이 최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24시간 일을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주야 연속 이교대를 주간 연속 이교대제로 좀 바꿨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동차 분야의 산업은 사실 밤 새벽 1시부터 한 5시나 6시까지는 일을 안 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루 8시간 노동,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죠. 휴식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 게 이 자본, 그리고 흔히 말하면 이제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업의 속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야간 노동. 예를 들어 공공의 이제 무슨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고 사실 좀 불필요한 노동인데 이 생산을 위해서 하는 야간 노동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거나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 그러한 야간 노동 자체를 고점 야간 작업도 생기게 되고, 그런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주로 불안정한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여성 노동자이거나 이런 식으로의 차별이 또 가속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실 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이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야간 노동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예를 들어 병원, 경찰, 소방 이런 데는 24시간 할 수밖에 없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노동 말고 이제 기업의 이윤 아니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야간 노동은 저희가 볼 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이라고 저희는 붙여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 새벽 배송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거죠. 네. 빨리 물건을 네, 받아야 네, 되니까 네. 새벽 배송을 하는데 사실상 하루 늦게 받으면 어떻고 밤에 오후에 받아도 되는데 꼭 새벽에 받아야 되는. 네. 그거 자체가 사람에게 적응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안 받아도 되고 새벽에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받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그런 새벽
배송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요즘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배송들을 많이 부추기고 있는 듯한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간 노동이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가속화시키지 않는가. 그 급류에 휩쓸린 이 쿠팡의 그 노동자분도 새벽 5시 20분에 그러니까 이게 차에서 뭐 하여튼 배송하려는 것들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새벽 일을 해야 되거나 밤늦게 일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간에 노동을 하면 사실 노동자들도 되게 집중하기 어렵고 또 피곤하니까 그 업무에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안전이 당연히 네. 이렇게 좀 등한시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동 현장의 변화도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이 발표한 시간을 멈춰라 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면 영국이 주 4일제 근무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는 그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에 해당하고 또 스위스와 비교를 했을 때 스위스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개인 승용차 2,700만 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적게 일하는 것, 다시 말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라는 것은 사실 노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제 기결되니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요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으니까 당연히 또 배달 음식 같은 걸 많이 시킬 수밖에 없고 탄소 발자국을 높이는 소비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서도 탄소 배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고 더불어서 이 영국에서 하는 주 4일 근무가 출근을 4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5일째 근무에서 4일째로 하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뭐 자동차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의 부분을 하루가 줄어드는 것들이니까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사무실에 쓰는 뭐 이 전기 그리고 이 노동 과정에서 쓰는 뭐 전기나 뭐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줄일 수 있으니까 탄소 배출에 정말 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동 시간 자체가 길고 그리고 노동한 일 자체가 많다는 거는 탄소를 자연스럽게 배출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뭐 경제계나 뭐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 한국의 노동 시간은 현재 어떤 수준일까요? 이제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줄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줄이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한국은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주 40시간제가 맞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생산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연장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대부분은 52시간제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 40시간이 맞죠. 예, 그런 거고 사실 주 52시간제가 그러니까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을 하고 나서 한국의 노동시간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한국의 노동시간이 연 1900시간으로 해서 좀 그 전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줄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 조사한 바로는 1800대 시간으로도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OECD의 평균보다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 122시간 정도가 많고 이걸 하루 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한다면은 하루 한 15일 정도를 더 일을 한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이렇게 시간이 감소한 게 장시간 노동이 감소한 것들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단시간 노동도 되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한 노동 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장시간은 기존대로 하되 단기간 시간이 많다 보니까 평균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한국 사회의 좀 불안정한 아니 불규칙한 노동 시간이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동 시간이 줄인다고 하면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도 이제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만 하는 것으로 생계가 보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의 삶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이 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임금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최근에도 최저임금 겨우 이제 10,000원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작고 소득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다 해결을 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소득 그 외에 사회적인 복지 그리고 무상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공공의 그런 영역이 확충이 되어져서 노동자의 임금으로만 사회생활 그리고 생계를 영위하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지 우리가 장시간 노동 그리고 좀 8시간 노동에 대한 것들을 좀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또 사회적으로는 기후정의 실현을 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까요? 작업장 자체도 너무 덥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하나? 그래서 그 작업장 내에 냉난방 설치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정말 이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건물 구조? 그런 것들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작업장 내에 그런 건축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보완을 하는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좀 불필요한 야간 노동을 법적으로도 좀 금지할 수 있게 제도를 좀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하는 배송, 새벽 배송, 24시간 영업제 이런 것들은 좀 못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는 의무 휴업제를 좀 제대로 좀 해서 적어도 일요일 공휴일 때는 좀 다 같이 그냥 쉬게 하는 것들, 유럽이나 외국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불어서 사실 한국의 그 공공교통이 밤 12시, 1시 넘어서까지 하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늦은 시간까지 사실은 뭐 음주를 한다거나 물론 그것도 사회적인 뭐 그런 것들이라 하지만 어쨌든 소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그러한 어떤 교통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거, 그런 것도 소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여름 휴가를 좀 장기적으로 주자. 외국에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한 달간의 여름 휴가 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그런 제도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잖아요. 기업이 반대를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 일주일 휴가도 사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겨우 3박 4일 토일 끼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더운 여름날은 가능하면 조금 시원한 데 가서 좀 쉴 수 있게 적어도 2주 이상 아니면 뭐 2, 3주 이상 장기 여름 휴가를 조금 보장을 해서 그 시기에는 공장을 가동 안 하면 좀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좀 이 노동을 좀 안 하게 만드는 것도 폭염에 정말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되게 불평등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동은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반면에 그거를 결과물을 갖고 가는 대부분의 결과물을 갖고 가는 거는 자본이 기업이 특히 또 대기업이 많이 갖고 가는 한국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도급의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정말로 많은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아니면 하청업체 많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1차 원청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다 돈을 갖고 가고 밑에 뭐 1차, 2차 하청업체들은 사채업체조차도 되게 이 적자를 겨우 이제 해서 하는 그런 이러한 불공정한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좀 평등한 분배가 좀 평등한 사회로 좀 가야 되는 것까지를 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정말 안 사도 되는 소비를 너무 많이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그러니까 이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빚으로 지금 거의 연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들을 조금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한다라면은 조금 노동조합도 함께 그러한 부분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 정의 그리고 불평등한 이러한 구조를 좀 바꿔나가는 것들에 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좀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어떤 운동,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좀 어떻게 바뀌는 게 필요할지 우리 노동자들은 제가 아까 이제 지난 그 기후 정의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휴가를 좀 장기적으로 쓰는 것을 조금 더 전면에 내건다든지 아니면은 이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한 것들을 임금 문제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으로 가는 것들이 아닌 임금 보전과 함께 그 단시간,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자체를 좀 줄이게 하는 것들로 가는 것들도 좀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지금의 이러한 구조를 계속적으로 이 가속화시키는 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을 노동조합이 조금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체제 전환의 문제 아니면 이 자본주의 자체 좀 불평등한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제기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노동자와 노동 현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전환을 비롯해서 정의로운 노동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 중지권 등을 통해서 또 불필요한 야간 노동 금지를 통해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노동자
노동 현장의 변화가 기후 붕괴를 막을 수 있고 또 노동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이숙경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